안녕하십니까. 다인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최돌입니다. 오늘은 이 진료실 성재임 원장님 모시고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이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귀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겉에서 보이는 귀랑 그리고 통로를 포함된 외이가 있고, 안쪽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중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안쪽에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뇌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안쪽에 이제 귀 통로는 코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이염은 이 안쪽에 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원인은 아주 다양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원인이 제일 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에서 세균이 거꾸로 올라와서 그쪽으로 침투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간편하게 분류했을 때 중이염은 일단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하시는데 그럼 급성 중이염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판단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소화에서 주로 잘 생기는 질환이고요. 급성 염증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급성 염증 질환은 이제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 등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주된 치료이고요. 대체로 약물 치료로 잘 낫긴 하지만 염증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안쪽에 고막을 절개한다든지 등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증상이 어떻게 되고 삼출성 중이염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말 그대로 귀에 물이 차 있는 건데요. 중이에 물이 차 있는 중이염을 말하는 거고, 급성 염증 증상, 앞서 말씀드렸던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하게 이 중이 안에 물이 차 있는 그런 중이염을 의미하고요. 이 중이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물이 고여 있게 되면은 그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 방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청력이 당연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귀가 먹먹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방울 소리가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보글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거나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서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러도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불러도 잘 모르는 것 같거나, 아니면 TV나 영상을 시청을 할 때 볼륨을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귀를 계속 만지거나 아니면 손이 계속 귀로 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냅둬도 3개월 정도까지는 냅둬 볼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료가 잘 되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청력이 잘 안 들리게 되면서 언어 발달이 좀 지연이 될 수가 있고, 중이 정상적인 구조물이 변화가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 되고 3개월보다도 좀 더 일찍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로는 이제 중이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을 빼주는 환기관을 삽입하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저희가 샤워하거나 아니면 여름에 물놀이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귀에도 물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때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샤워를 하거나 물놀이를 하면서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여기 이제 모형에서 보시면 물이 고막 바깥에 고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고막 바깥에 물이 고여 있어도 고막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중이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는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랑 상당히 많이 유사한데요.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 안쪽, 그러니까 고막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거라서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요. 그 샤워하다가 겉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다 물이 마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좋아지긴 하는데, 삼출성 중이염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증상도 훨씬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먹먹한 증상이 계속되고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청력 검사를 하시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급성 중이염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급성이 있으면 만성도 있을 텐데 만성 중이염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며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만성 중이염은 단어 그대로 중이염이 조금 오래 지속되는 중이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천궁이라 부르는 구멍이 나 있고, 밖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이제 귀에서 들리든지, 아니면은 귀에서 진물이 난다든지 등의 그런 만성 증상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고요.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귀의 구조물 중에 이제 귀 옆에 있는 뼈, 측두골이라고 부르는 두개골에서도 염증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부위의 염증도 같이 치료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중이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세균 감염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서 약물 치료와 병원에 오셔서 꾸준한 소독을 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 치료로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염증이 오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변형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성 중이염을 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도 많아지고 또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면서 그때도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여름철 귀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그런 중이염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 씻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것도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끔 자주 빨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 관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코 세척을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비행기 타면서 기압이 변하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물을 조금 자주 마신다든지 이퀄라이징이라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히 설명 들으니까 중이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행이뮤과 정병원이었습니다.